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빡쌤TV의 박종래 강사입니다. 오늘은 헤어 샴푸 및 컨디셔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샴푸를 하시기 때문에 샴푸라는 것은 정의를 쉽게 내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샴푸의 정의는 힌두어에서 어원이 되었는데요. 주무르다, 매만지다, 마사지하다라는 뜻에서 어원이 되면서 지금은 비누나 샴푸제를 이용해서 씻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샴푸의 정의입니다. 바로 이 샴푸는 우리 미용인들한테는 미용을 하는 기술에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헤어 샴푸의 원리를 한번 보실 텐데요. 헤어 샴푸의 원리에서 보면 흡착이 되고 침투, 그 다음에 유화, 분산, 헹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샴푸제가 모발에 흡착, 붙어있는 때 위에 또 흡착이 되겠죠. 흡착이 돼서 그 안으로 모발 안으로 침투를 해서 또 유화시켜 가지고 때를 조금 분산시킨 다음에 헹궈내면서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샴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헤어 샴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빨갛게 밑줄 그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빨갛게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면 첫 번째 프레 샴푸라고 하는 거는 염색이나 펌 전에 샴푸하는 것을 바로 프레 샴푸, 준비되어 있는 먼저 하는 샴푸를 바로 프레 샴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애프터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후에 하는 샴푸. 우리가 소개팅이나 미팅을 했을 때도 뒤에 애프터 신청했어? 이런 뜻으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프터 샴푸는 펌이 다 로트 같은 걸 파마 로트를 말아서 파마가 하고 나서 로트를 풀은 다음에 후에 하는 샴푸, 그걸 바로 애프터 샴푸라고 합니다. 염색 후에 하는 샴푸도 마찬가지로 애프터 샴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발 상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정상적인 두발에는 알칼리성 샴푸, 산성 샴푸 이렇게 써준다고 밑에 써 있지만 우리가 먼저 두발 상태에 따른 분류를 하기 전에 pH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는데요. 물에 녹아져 있는 이온의 농도가 알칼리를 띠고 있는지 산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pH의 농도의 숫자는 보통 0에서부터 14까지로 나눕니다. 중성인 pH 7을 띠고 있는 건 우리가 마시는 물인 거죠. 그 다음 7에 해당되는 물이 있다면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높은 pH 14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알칼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낮은 쪽으로는 바로 산성을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빨래비누나 세수비누나 샴푸는 바로 이 알칼리, 단백질 안에 있는 때를 분해시켜서 빼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알칼리. pH 7, 8, 9에 해당되는 게 비누, 샴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퍼머넌트 할 때 쓰는 펌 약도 바로 이 pH 7, 8, 9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pH 9, 10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염색제가 있고요. 10에서 11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스트레이트 펌제. 여러분들이 많이 미용실에서 매직 스트레이트 해보셨을 텐데요. 스트레이트 펌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4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양잿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잿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무를 떼면 나무를 떼고 남아있는 그 재를 가지고 채반이나 이런 데다 받쳐놓고 물을 부어서 밑에 보면 노란 물이 나오는데 그걸 바로 양잿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pH 14에 해당되는 강알칼리인데요. 이 강알칼리를 가지고 우리 옛날 조상님들께서는 빨래를 빨아 입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pH 7, 8, 9에 해당되는 것도 비누나 샴푸로도 때가 그렇게 잘 빠지는데 pH 14에 해당되는 양잿물로 옷을 빨아 입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죠? 옷이 뽀얗게 빠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민족을 부를 때 동방의 뭐 예의국가라고도 불렀겠지만 백이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너무 옷을 뽀얗게 빨아입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양잿물은 그렇게 때를 빼주는 그런 역할의 용도로도 사용을 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뭐 이렇게 사극에서 보면 장희빈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죽을 때 막 사약을 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여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급지게 죽이는 사람은 사약을 먹여서 죽이는 거지만, 우리 농민들이나 천민들, 서민들을 죽일 때는 바로 이 양잿물을 먹여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양잿물은 서민이나 우리 천민, 양민들에게는 사약이었던 거죠. 그 왜냐하면 이 양잿물, 이쪽에 해당되는 알칼리성이 점점점 강해지는 여기는 우리에 있는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얘는 딱딱한 경단백질이라고 하는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내장 안에 있는 장기들은 콜라겐 단백질, 부드러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알칼리의 양잿물을 마시면 다 녹아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다 녹아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발의 케라틴 단백질도 알칼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손상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강한 알칼리가 묻혀 있었을 때는 그 머리는 녹아서 끊어지듯이 흐물흐물 없어지는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성 쪽으로 갈 건데요. 그럼 산성, 그럼 우리의 몸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우리의 몸은 중성보다 조금 낮은 pH 4.5에서 5.5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 몸에도 이제 인체에도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 몸의 이온의 농도는 약산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산성은 제일 낮은 0번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빙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빙초산. 빙초산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 일반 슈퍼마켓 가도 이거는 뭐 아주 싼 가격에 팔아요. 1,000원 뭐 이렇게 해서 파는데, 이 빙초산은 또 우리가 중국 음식점이나 뭐 홍어회 같은 거 어머님들이 그런 거 반찬을 할 때 아주 신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식초처럼 사용하는 게 빙초산입니다. 근데 저 빙초산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물을 뭐 10배씩 희석을 해서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양조식초나 뭐 사과식초 같은 것들은 곡물을 썩혀서, 그 곡물을 썩혀 갖고 나오는 거기에서 만드는 초산, 신맛을 얻어내는 거지만, 저 빙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곡물이나 곡식에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과일에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석유에서 추출하는 그런 초산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빙초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 빙초산도 음독을 하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바로 죽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들이 모두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이렇게 깨지듯이 막 이렇게 찢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빙초산은 말 그대로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성 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펌어를 하고 나서 바르는 과산화수소수, 중화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pH 2, 3에 해당되는 이쪽에서 중화제, 이런 것들이 바로 저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고 넘어갈 것, 샴푸를 분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둘 거는 때를 빼주는 비누, 두피 안에서 때를 빼줘야 되는 비누. 그런 비누들은 어떤 부분이 좋다?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이런 비누들이 좋다. 그 다음에 모발, 머리 결에 좋은 비누. 두피에서 때는 잘 못 빼더라도 머리 결에는 더 좋은 비누는 무슨 비누? 산성 쪽으로 가는 약산성, 산성에 해당되는 비누나 샴푸가 좋다라는 것을 알고 저희가 이제 샴푸에 대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발 상태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pH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셨죠? 정상적인 두발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두발, 두피에는 알칼리성 샴푸, 때를 빼주는 샴푸가 되겠죠. 알칼리성 샴푸를 좀 사용하는 게 좋고, pH는 7.5에서 8.5 정도에 해당되는 샴푸를 써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산성 샴푸인데요. 산성 샴푸는 보통 약산성 샴푸제로서 우리 그 두피하고의 pH가 별반 차이가 없어서 모발이 굉장히 좀 손상이 돼 있는 그런 모발에 사용하는 샴푸제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듬성 두발인데요. 비듬성 두발은 그냥 일반적인 샴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덴트롤 하는 샴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샴푸처럼 비듬은 덴트러프라고 하는데 덴드러프 샴푸, 그런 약용 샴푸를 써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색 모발에 좋은, 거기에 나와 있는 논스트리핑 샴푸라고 하는 말은 약산성의 샴푸입니다. 연모제를 했던 그런 머리들, 손상된 모발 마찬가지로 여기에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공성 모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공성 모발은 여기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나 드리고 가면, 우리 모발은 이렇게 김밥처럼 생겼습니다. 김밥처럼 생겼는데 이 한 올이에요. 머리카락 한 올을 이렇게 확대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면, 이 겉에는 두피가, 모발은 이렇게 큐티클이라고 하는 표피가, 모표피가 감싸고 있거든요. 그거를 단면을 뚝 잘라서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맨 가운데 이렇게 단무지처럼 공기구멍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바로 모수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자리, 여기가 바로 그 경단백질, 단백질이 가득 차 있는 자리인데요. 여기를 바로 모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큐티클이 감싸고 있는 이 자리를 바로 모표피, 표피가 감싸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자꾸 퍼머넌트를 하고 염색을 하고 pH, 우리 알칼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속 여기다 집어넣으면 모표피를 자꾸 벌리고 들어가서 이 모피질이 있는 자리에서 염색도 자리하고 있고 파마약도 자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손상이 되겠죠. 손상이 돼서 이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고 모표피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현미경으로 보면 이 단백질은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 구멍만 이렇게 숭숭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구멍만. 그래서 구멍이 많은 이 모발을 바로 우리는 뭐다? 다공성 모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다공성 모발에는 어떤 샴푸제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때를 빼주는 샴푸보다 거기를 채워줄 수 있는, 손상을 덜 시켜주는 그런 샴푸, 단백질을 우리가 영어로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프로테인, 단백질을 줄 수 있는 그런 샴푸제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프로테인 샴푸가 전부 다 좋지 않을까? 계속 프로테인 샴푸만 써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일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살롱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살롱에는 이렇게 오시는 아이들 손님 중에서 보면 엄마가 쓰는 이 프로테인 샴푸만 사용을 해서 두피 청소는 하나도 안 돼서, 이 아이들은 대부분 12살이 되면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두피에 너무 단백질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데, 아이가 그거를 깨끗하게 감지 못하고 때를 빼주지 못하는 샴푸제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부스럼처럼 생기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혀 못 헹궈서 나중에 이 안에 있는 모낭까지 또 떨어져서 나가서 원형 탈모처럼 구멍이 나버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제는 무조건 다 프로테인 샴푸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적정한 시기, 적정한 두피에 맞추어서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 말 그대로 때를 좀 싹 빼줄 수 있는 알칼리 샴푸제가 필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릿결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프로테인, 다공성 모발인 경우에는 프로테인 샴푸를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염색을 해서 머리가 이 머리에는 약손상이 돼 있다거나 이런 손상된 모발에는 약산성 샴푸를 써주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비듬이 있는 머리에는 덴드러프 샴푸를 써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샴푸제는 말 그대로 분류, 그 두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피 상태에 따라서 분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맨 끝에 지방성 두발에는 어떤 샴푸가 좋다? 거기에도 나와 있죠. 비늘을 주재료로 한 샴푸가 좋다라고 나와 있는 말이 바로 세정력의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성, 기름이 많은 두피를 말하는 거죠. 그런 두피나 두발은 그런 비누나 샴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사용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물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또 샴푸가 또 달라지는 거죠. 웨트 샴푸라고 하는 거는 물을 사용해서 쓰는 샴푸를 바로 웨트 샴푸라고 합니다. 웨트 샴푸 종류에는 플레인,
우리가 플레인 요거트 먹어봤죠? 아무것도 없는, 네, 순수한, 네, 이런 뜻인데, 플레인 샴푸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 샴푸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네, 샴푸를 할 때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바로 플레인 샴푸. 그다음에 핫 오일 샴푸는 모발이 너무 건조하신 분들, 네, 모발이 너무 건조하고 두피까지 건조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올리브유나 아몬드유 이런 오일류를 가지고 샴푸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또 물을 이용해서 머리 샴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샴푸가 바로 웨트 샴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에그 샴푸. 에그 샴푸는 날달걀을 이용하는데요. 그 중에 노른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럼 노른자에는 뭐가 제일 많냐? 단백질. 네, 단백질이 많은 이 프로테인 샴푸로 모발에 마찬가지로 영양을 주는 샴푸를 사용할 때 이 날달걀, 에그 샴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른자는 영양을 주고요. 그 다음에 흰자위는 세정을 할 때 쓰는데, 대부분이 흰자위를 가지고 또 드라이 샴푸, 물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또 드라이 샴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드라이 샴푸로 가볼게요. 드라이 샴푸는 말 그대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샴푸를 드라이 샴푸라고 합니다. 그럼 어떨 때 쓰냐면 파우더 드라이 샴푸라는 게 있어요. 파우더 드라이 샴푸는 주로 그 탄산 마그네슘이나 붕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쓰는데, 대부분 그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역도를 들기 전에 손에다가 이렇게 하얀 가루 이렇게 탁탁탁 바르고 착 드는 거 한번 보셨죠? 네, 그럴 때 많이들 쓰는 그런 파우더 가루인데, 지금은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 옛날 영화 이런 데 보면 뭐 대한뉴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학생들이 옛날에는 뭐 집안에 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막 우물에서 길어다가 쓰고 이랬을 때는 머리 가물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도 잘 안 감고 하니까 머리에 벌레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 서 있다가 아이들 머리에다 이 파우더를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막 머리를 막 비벼갖고 옆에 가서 툭툭툭툭 털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우더 드라이 샴푸를 예전에는 우리가 벌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네, 그런 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한테 쓰진 않죠. 지금은 어떨 때 쓰냐면 가축들, 소나 돼지 이런 가축들한테 파우더를 뿌려서 솔로 빗어서 이렇게 털어내주는 그런 파우더 샴푸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그 파우더 드라이 샴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웨트 샴푸에서 얘기했던 노른자로 영양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 이 흰자위는 막 거품을 내는 거예요. 거품을 낸 다음에 머리에다가 발라놓고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바짝 말려서. 그 다음에 브러쉬로 싹싹싹싹 빗어서 털어내면 샴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그 파우더 샴푸 흰자위는, 네, 바로 이 세정을 하는데 쓰는 게 바로 이 드라이 샴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리퀴드 드라이 샴푸라는 게 있는데, 리퀴드라고 하는 건 용액에 모발을 집어넣어서 드라이 샴푸를 하는 건데요. 그 매니큐어를 닦아내고 나면 휘발이 돼서 없어지는 그런 리퀴드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런 용액이 있는 거죠. 벤젠이나 알코올 같은 그런 휘발성 용액에다가 모발을 담갔다가, 네, 담가두었다가 얘를 꺼내서 툭툭툭툭 털면 건조가 되는 샴푸. 그게 바로 리퀴드 드라이 샴푸인데, 사람 머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 머리는 하지 않겠죠. 그럼 어떤 머리? 가발. 네, 가발을 세정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리퀴드 드라이 샴푸입니다. 다음은 헤어 샴푸의 역할 및 작용입니다. 샴푸와 린스는 이 모발에 붙어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온들이 좀 달라서, 우리가 느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를 샴푸만 하고 나오면 머리가 이렇게 부하게 일어났다가, 이걸 좀 차분하게 앉히려고 하면 린스를 사용해서 앉히면 머리가 보드러워지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앉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이 모발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온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는 건 대부분의 린스, 네, 린스나 트리트먼트 성분이 많이 이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는 게 이 샴푸제입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들이 조금 달라서, 세정을 하고 이런 효과를 주는 건 마이너스 이온이, 그 다음에 음이온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의 계면 활성제 같은 트리트먼트나 린스들은, 네, 머리를 또 차분하게 해주는, 네, 양이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그냥 우리가 클렌징 크림이나 세정제 정도로, 폼 클렌징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고요. 그 다음에 양쪽 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얘는 베이비 샴푸, 아주 좀 자극이 적어서 이것은 저자극 샴푸나 애들 베이비 샴푸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양쪽 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샴푸 온도와 횟수인데요. 샴푸를 하시는 분들은 남자답다고 막 한겨울에도 막 찬물로 머리를 막 감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모낭 옆에는 기름샘이라고 해서 피지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피지샘이 계속 우리가 머리 감고 나면 조금 있다가 막 피지를 막 분비를 해서 모공구멍, 머리카락이 나오는 구멍을 피지가 점점점 그 자리를 막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겹살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보시면 알겠죠. 삼겹살을 먹고 나서 그 판을 닦을 때 찬물로 닦으면 닦이시던가요? 기름이 겉돌기만 하고 안 닦이는 거 보셨죠? 똑같습니다. 우리 모발도 우리가 찬물로 머리를 감으면 감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모공 안에 있는 이 기름기는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샴푸의 온도는 물이 한 38도씨 전후가 되는 미온수,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런 미온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감으시는 것보다는 저녁에 감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발은 정전기를 일으키고 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먼지들을 다 이렇게 흡착해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오셔서 브러싱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밤에 저녁에 감고 주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에는 뭐 주 1회에서 2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의 사실은 매일 감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정도 감으시는 게 또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헤어 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린스의 정의는 말 그대로 머리를 헹굴 때 우리 세발한 머리 세척, 그러니까 샴푸를 한 모발에 산성으로 만들어서 조금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광택을 주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정전기를 방지해주는 그런 제품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린스입니다. 그러면 린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세발을 했을 때 머리에 남아있는 알카리성 샴푸를 썼다고 하면 알카리의 잔여물도 제거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엉킨 거를 잘 풀어주는,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헤어 린스입니다. 그러면 헤어 린스의 종류를 한번 보실 텐데요. 첫 번째 플레인 린스라는 게 있어요. 플레인 린스는 말 그대로 맹물로만 헹궈주는 걸 플레인 린스라고 하는데 머리 파마를 하고 알칼리 성분이 많은 펌제를 쓰고 바로 pH가 낮은 중화제를 뿌리려면 아주 높았던 알칼리에서 pH가 낮은 중화제를 그냥 탁 갖다 뿌리면 파마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모발이 너무 가늘은 연모, 작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때 우리 원장님들은 어디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pH 7인 물로 강한 알칼리를 먼저 씻어내고 그 다음에 말린 다음에 pH가 조금 약한 우리가 pH 산성인 중화제를 뿌리면 훨씬 더 높았던 애를 끌어내리는 것보다 중성에서 끌어내리는 게 훨씬 더 작용을 잘했다. 그래서 플레인 린스, 맹물로만 이 퍼머넌트 약을 닦아내는 역할을 했던 그런 린스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원장님들이 pH 조절제라는 게 있어서 pH 조절제를 뿌려서 pH를 어느 정도 다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중화제, 그걸 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물로만 헹궈내는 거. 그게 바로 플레인 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성 린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크림이나 로션 형태인데요. 우리가 머리 샴푸를 하고 났는데 머리가 너무 건조하신 분들한테 사용하는 게 바로 유분을 공급해 줄 때 쓰는 린스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성 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칼리 제품인 샴푸를 쓰고 나서 모발이 너무 푸석거리고 정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엉킴도 있고 이럴 때 쓰기도 하는데 pH 3, 4에 해당되는 그런 성분으로 알칼리 성분을 좀 중화시켜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산성 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성 린스의 종류가 그럼 뭐가 있느냐 하고 보시면 우리가 아주 신맛이 나는 레몬이 있으시죠. 그 레몬을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풀면 그 물로 모발을 헹구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게 바로 레몬 린스. 그 다음에 구연산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약국에 가면 구연산 파우더 가루를 팔기도 하거든요. 그 구연산 파우더 가루를 물에다가 희석해서
네, 희석해서 모발을 헹궈내는 그런 구연산 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니거라고 하는 비니거 린스인데요. 비니거라는 건 바로 식초를 말하는 거예요. 식초. 우리가 이제 식초를 갖다 옛날에 그 어머님들이 빨래비누로 머리 감고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헹구면 부드러워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식초라는 게 바로 비니거. 네, 비니거가 바로 식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용 린스는 뭐예요? 두피에 좀 질병이 있다거나 또 탈모가 굉장히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이 약용 린스, 우리 교재에 보면 약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염화벤잘코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약들 살균하고 소독하는 이 약을 면봉에 발라서 두피에 직접 대고 이렇게 닦아주는 스캘프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두피 청소를 해주는 그런 린스로 사용했던 게 바로 네, 약용 린스입니다. 가려운 두피나 질병이 있는 두피들. 네. 그 다음에 뭐 탈모, 뭐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약용 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린스가 있는데요. 컬러 린스는 샴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게 머리가 하얀하신 어머님들이 대부분 나는 이제 그레이빛으로 보이고 싶어. 그래서 그레이 린스가 있어요. 컬러에 그런 회색빛이 도는 그런 린스가 있거든요. 그걸로 린스로 마지막에 헹굴 때 그걸로 헹궈내면 하얀 머리가 아니라 약간 은은한 그레이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샴푸를, 그런 린스를 사용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컬러 린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로 헤어 컨디셔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린스하고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린스는 말 그대로 불용성 알칼리를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엉킴을 방지하고 정전기 방지를 해주는 게 린스였다면 거기에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 돼서 네, 영양, 단백질까지 좀 넣어주는 거, 린스의 한 차원 좀 높은 것이 바로 컨디셔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컨디셔너의 종류 중에 굉장히 많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뭐 시간을 가지고 아니면 두피에 아니면 스타일링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그런 종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는 걸로 공부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헤어 샴푸 및 컨디셔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네, 복잡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용장 종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